피프티 사태에 대한 분쟁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뭐 교보문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 안성유 대표의 과거사, 너무 개인사다 보니까 아직 뉴스 기사로 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피프티 멤버들이 어찌 보면 배신을 했다라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주요 이유 중에 바로 전홍준 대표님을 들 수 있겠죠.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는 보통 미투처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희 대표, 그와 관련된 손승연 가수,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례가 거의 단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대중들의 입장에서 남아있는 결과만으로 팩트를 시시비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 피프티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 이렇게 씁쓸하게 다뤄집니다. 피프티 사건으로 오늘의 K-POP 산업을 볼 수가 있다. 이 피프티 사건은 이미 K-POP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중들은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입장 표명이 드러나도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바깥에서 해소되어야 할 의혹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결론 여부를 떠나서 K-팝의 맥락에서 여전히 관련 쟁점을 더욱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속계약, 정산 시스템,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도 피프티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아이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산 문제를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피프티 측에서 제시한 정산 문제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투명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피프티 사례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뭐 과거 동방신기의 이 분쟁도 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굉장히 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뭐 강다니엘 씨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건요.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고 내린다라기보다는 위급하고 급한 사건인 만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빠르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해준다,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뭐 SM의 경우도 그렇고요. 강다니엘 씨도 그렇고요. 이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의 사항의 경우 바로 이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제가 평소에 많이 응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바로 안진용 기자님이 있습니다. 뭐 올댓스타라는 대형 채널을 운영 중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현직 기자분인데요. 이 새로운 세컨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안물안궁이라는 채널인데 굉장히 주옥 같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프티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딱 검색이 됐는데 독특한 건 이런 영상을 오늘 올리셨어요.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될 수 있다. 법조계의 충격 우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대해서 저 기자분이 직접 변호사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저 역시 저의 전담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전화통화 녹취까지 공개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짧은 통화로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역시나 사실로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피프티가 가처분 신청을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국 전속계약에 대한 것을 멈춰달라라는 가처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가처분이라는 단어의 좀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존재하는데, 자, 이 가처분이라는 건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청구권을 보전한다거나 권리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한다거나 법원이 행사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그만큼 좀 다급할 때 주로 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안물안궁 채널에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피프티가 사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피프티가 가처분 신청 이후 워너뮤직과 손을 잡는 건가? 왜냐? 이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바로 워너뮤직이기 때문이죠. 이 워너뮤직이 이번 바비 OST의 유통을 직접 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가 어트랙터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가 되면 공중에 붕 뜨잖아요. 소속사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너뮤직하고 혹시 손을 잡고 활동을 재개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워너뮤직이 딱 선을 그었죠.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워너뮤직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린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프티는 어디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까? 안성희 대표가 남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선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로 이적을 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중들에게 대놓고 비판의 폭탄을 날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일 겁니다. 심지어 이 안성희 대표는 최근에 난리가 났죠. 실수로 동갑한 학력 위조, 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선 안성일의 이중적 태도. 제가 말했던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전입가경이다. 처음에 피프티를 둔 템퍼링 사건, 가로채기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인데 날이 갈수록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사문서 위조, 횡령, 각종 혐의로 고발을 당하더니 학력과 이력, 경력 등 역시 날조한 것들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는 듯 오기죄였을 뿐이다. 괘씸죄까지 대중들은 물고 있는 상태죠. 논란이 된 학력, 이력 전부 다 안성희 대표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도 당연하고요. 학력과 이력을 위조하고 부풀린 것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가 프로듀서로서 사업을 펼쳐온 과정에서 이렇게 날조되어 온 엄청난 프로필들은 분명 어떠한 면에서든 일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을 축소하고 오기죄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대중의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소속사인 어트랙터와 대립 중인 상황 속에 매번 구체적인 정황을 들며 입장을 밝혀왔던 안성희 대표인데요. 그런 자신의 분명하게 밝혀진 잘못에 대해서 학력, 이력, 그토록 심플한 입장문만을 내는 이 이중적인 태도가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더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사들도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안성희 대표가 결국 지금 피프티를 품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프티는 그럼 도대체 누구와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물안궁의 안진용 기자님이 변호사님과의 대화 통화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저 역시 전담 변호사님에게 확인을 한 것과 동일하듯이 이 피프티가 어떤 소속사도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보세요. 가처분 신청 결과라는 건요,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물론
지금 첫 번째 공판이 7월 초에 열렸죠. 거기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 측에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내려질 텐데요. 뭐 좀 더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공판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가처분은 단 한 번의 공판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피프티의 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주세요 라는 요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요. 그날부터 효력은 발생돼서 어트랙트 소속사에 관련되어 있었던 계약 관련 사항과 전혀 관련 없이 이들은 어떤 활동이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유통사인 워너뮤직도 피프티를 손절했고요. 안성희 대표 같은 경우는 손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타의적인 손절이 된 거죠. 지금 자신의 입장을 막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피프티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그리고 안성희 대표님 간에 본안 소송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에서 본안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본안 소송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민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형사재판도 있겠지만 보통의 민사재판들을 본안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처분 신청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민사재판 하면은 돌고 돌아서 1, 2년 걸린다. 아마 재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을 통해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피프티가 뭐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본안 소송으로 한 번 더 소송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소송전은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뭐 저 역시 몇 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1년은커녕 저는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3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큰 사건이 과연 1년 안에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피프티는 독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와, 정말 괘씸하다. 혹시 이걸 노린 게 아니냐? 다양한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피프티가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독자 활동이 가능할까요?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에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만약 가처분 결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까지도 만약 승소로 이끌어내게 된다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 위로와 안쓰러운 시선들이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반작용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비판은 엄청 거세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해외 활동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외 활동,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올라온 어트랙트 공식 입장문이었죠. 이미 4개국의 피프티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사실 피프티 멤버들이 생각할 만한 굵직굵직한 해외 활동 4개국에 이미 이 그룹명 상표권이 다 출원됐어요. 물론 출원됐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식 등록 절차가 끝나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허가가 없이는 이 피프티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4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노래조차 잘 모르는 동남아, 인도 이런 곳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다면 국내로 시선을 다시 돌려본다면 여기에선 또 피프티 멤버들의 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행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매우 위축되어 있다. 부모들이 멤버들 모르게 상표권을 출원했을 뿐이다. 자, 쭉 내려보면 사실 이 어트랙트 측에서 아시다시피 이 이진호 유튜버와의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멤버들이 한글명 피프티에 대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멤버들은 모르는 사안이었다. 멤버들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다. 납득은 안 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 몰래 진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 측이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어 계속 눈물을 보이고 있다. 상표권 문제는 멤버들의 실책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국내에서는 상표권 출원 신청이 되어 있죠. 그러니 국내 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돼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상표권 출원 자체가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이미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리해서 본안 소송은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음악방송에 출연하고 예능방송에 나오고, 아니 일단 섭외 자체가 가능할까요? 방송사에서 과연 이들을 섭외할까요? 행사장을 돌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스케줄링 해주고 담당해줄 매니지먼트는 부모님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저 가처분 신청 빨리 취하하고 전홍준 대표님과 사과해서 극적 타결을 하는 것이 아무리 늦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중들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요, 또 한편으론 한없이 포용력이 있기도 합니다. 유튜버로서 그건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날선 비판에 막 앞으로 살아나갈 수조차 없게 비판을 하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엔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자연과도 같은 존재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중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지금 재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피프티 사태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프티 사태가 점차 주변인들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까도 양파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이 대중들의 반응처럼 피프티 사태는요, 끊임없이 사건에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자, 이런 기사에서도 그러한 대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 나와는 달라라고 하던 손승연, 도리어 외통수에 몰렸다. 외통수라는 건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상태란 얘기죠. 사실 이 손승연 씨의 사례를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대중분들의 여론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뭐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 중에는 이 손승연 씨의 전 대표님이죠.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이 울분을 토했던, 공황장애까지 왔다라고 말을 했던 그 사태, 이 손승연 씨가 말했던 주장과는 다르게 법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모두 기각 처리했고, 심지어 많은 배려와 또 우리가 몰랐었던 이 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 포춘 대표님의 증언이 터져 나왔죠. 더불어서 안성일 대표와 이미 사무실에 함께하는 모습을 소송 당시에 목격을 했으며, 안성일 대표의 직원이, 매니저가 직접 증인으로까지 손승연 씨 측에서 출두를 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손승연 씨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여론을 되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뮤지컬에 대한 사진과 영상만이 올라올 뿐입니다. 물론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승연 씨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안성일 대표와의 연결고리, 그 무엇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어떤 여론이 불고 있느냐, 이 손승연 씨가 그냥 안성일 대표를 대변해 준 게 아니냐,
결국 피프티피프티의 사례와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손승연 씨 가수로서 실력 좋다라는 거 보이스 코리아 때 우승한 것만 봐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프티피프티 사례와 차이가 있다, 전혀 다르다라는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에라도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심지어 전 소속사였던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의 증언 인터뷰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라도 자신의 어떠한 억울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입장문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손승연이라는 가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앞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뮤지컬 맨피스의 흥행조차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간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태에 대해 뭔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속사의 대표인 안성희 대표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자기록 손괴 정황이 포착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삭제됐던 로그 기록들입니다.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 로그인, 로그아웃 할 때 그 로그입니다. 로그. 인터넷에서의 전체 활동을 보시면 되는데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메일로 따진다면 주고받은 내역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복구된 내용이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말이 있었죠. 이사님, 억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크크크 고생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괜찮은 걸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검은색이라는 당사자가 또 이 킴이라는 사람도 전부 다 안성희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직원, 관계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을 완료하고 폭발을 해달라니, 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문이 나와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안성희 대표 측에서는 그 어떤 이런 반구의 대답조차, 해명조차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사태가 진화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대중들의 지금 분개함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소속사에 저렇게 대놓고 피해를 줬으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냐. 물론 실제로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지만 크크크거리면서 웃으면서 저런 아무렇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프티 사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의 예언.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피프티 사태와 같은 것을 예언했었다. 우스갯소리긴 해요. 그런데 이 예전 무한도전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말을 했느냐, 길바닥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떠도는 애들 데려다가 밥 먹여줬더니 안방 내놓으라는 경 아닙니까? 이때 이제 지석진 씨가 했던 발언인데, 물론 이건 피프티 사태를 직접적으로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기 토론회 당시 때 사실 이런 발언을 했던 모습이 이 예능 방송에서 나왔던 이 장면이 현실로 이렇게 진짜로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황당 반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명 가수들을 데려다가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자신의 사비를 들이면서 애시당초 투자를 받았던 60억 중에 이 40억 원 가까이를 이 피프티라는 신인 걸그룹들을 위해 물심양면 돈을 들여서 정말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놨는데 아직까지도 피프티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프티에 대한 대중들의 날선 비판과 시선, 이게 해소될 리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대중들에 대한 이 반감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든타임을 이미 넘겼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기간은 8월 5일. 자, 8월 5일까지 오늘 날짜 7월 27일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피프티가 돌아간다 한들 과연 그 이미지가 회복이 되기 쉬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의 지금 분개함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 과연 이것을 피프티라는 이 어린 친구들, 이 무명 가수들이 잘 진압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여전히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이 전홍준 대표가 안성희 대표님을 저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격하시키고 비방하고 자신들에게 뭔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안성희 대표에게 정말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되어 있다면 이 멤버들은 오히려 전홍준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멤버들의 그 어떤 반응도 없는 걸 보면 아주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와중에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돼야 하고요. 바비 OST는 발매가 됐고 큐피드라는 음원은 빌보드 차트 2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엄청나게 발목이 잡힌 게 아니라 깊은 늪에 빠져버린 건 피프티만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인데요. 들어가 보면 게시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들 옆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요, 대중들의 응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성공이라는 큰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준답니다. 대표님 더 크게 날아오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정과 부패, 접대 등으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엔터 산업의 그저 한 줄기 빛, K-팝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대표님 같은 분이 오랫동안 이끌어 가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듯 하네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현 멤버들에게 일말의 애정은 없지만 전홍준 대표님께서 그간 어렵게 이룬 성취들과 특히 현 멤버들에게 애정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8월 5일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대중들의 골든타임은 지났기에 서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중의 외면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반전시킬 수 없습니다. 곡은 많이 알려졌지만 현 멤버들에 대한 인지도는 낮기에 돌아오는 곳보다 다른 곳에서 재데뷔를 하거나 각자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으니 속히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기들을 공개 모집하시길.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을 정리하고요, 새로운 2기 멤버들로 피프티라는 이름의 걸그룹을 새롭게 런칭해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2기 기다립니다. 2기가 유일해 보여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 이 전홍준 대표님의 피프티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큐피드라는 노래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비 OST에 들어가 있는 큐피드 노래를 피프티라는 멤버들이 불렀다, 이 그룹이다, 그 이름값만 전홍준 대표님이 잘 쥐고 있다면 충분히 2기를 모집해서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그게 쉬워요. 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많은 대중들은요, 대표님이 큐피트를 불러도 무조건 1위 갑니다. 그만큼 누가 나와도 열렬히 응원할 겁니다. 오히려 원년 멤버들보다 새로운 멤버들이 나오면 대표님의 손에서 탄생한 그룹이라면 대중들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이없는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표님의 편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충분히 이기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아직까지 의리로서 피프티 멤버들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저 전홍준이란 사람의 이 보금자리가 얼마나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기 쉽지 않은 소중한 보금자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땐 결합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하광원 작곡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전홍준 대표님과 개인적 친분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사이 같습니다. 자, 쭉 보면 하광원 작곡가가 그룹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위로했다. 휴식 같은 친구,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텐데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나는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그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지금까지 바둑을 두고 있으니 어림잡아도 45년은 넘은 듯 싶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걸 제가 엔터테인먼트로 꼬셔 친구 따라 강남으로 들어온 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십 장의 앨범을 제작했고 전 그때마다 프로듀서로도 참여했고 때론 잔소리꾼으로 그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작곡가님에 따르면요. 전홍준 대표님은 2년 전부터 아이돌 그룹 제작에 의지가 강했고 피프티를 완성하여 두 번째 싱글 앨범 큐피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시계를 팔아가며 올인하는 글을 보며 후회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한 달이 되기도 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끝엔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본 저로선 지금의 사태를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엔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어렵다는 빌보드의 찬란한 기록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몰락의 길로 걸어가는 걸 이젠 멈춰야 합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여 현명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변호사 뒤에 숨어 회피할수록 상처는 커질 뿐입니다. 오해를 풀고 미래를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만난 전 대표는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동호대교 위에서 혼자 많이 울고 그 눈물에 모두 씻어냈다고. 이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호쾌하게 웃곤 이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못 버리겠어. 우린 한참을 웃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해 대리운전을 불러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이젠 내가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혼잣말을 해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하광은 작곡가님이 정말 수십 년의 45년간의 친구 사이로서 옆을 든든히 하지 않았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정말 엄청난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